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미래에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온다 라는 주제로 최근에 아이온큐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로 떠오른 중성자를 활용하는 양자 컴퓨터 기업인 큐에라의 기술진들 인터뷰를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2월 6일에 큐에라, 하버드, MIT, NIST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팀이 협력해서 우리가 수정된 양자 컴퓨터를 48 논리적 큐비트 수준으로 시연한 엄청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전까지 주요 기업들은 한 개에서 많게는 3개 정도의 논리적 큐비트를 시연했는데 이거를 거의 50개 가깝게 끌어올려서 이 완벽한 품질을 가진 논리적 큐비트로 수백 개의 논리적 연산들이 구현된 오류 수정된 양자 컴퓨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알고리즘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뒤이어서 12월 11일에 The Superpositioned Guys Podcast라는 스포티파이의 팟캐스트에서 위 내용과 관련된 추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경쟁 상대인 큐에라에 대해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큐에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깊게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자료가 나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A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미샤 루킨 교수님, 이분이 이제 공동 창립자이자 이사이신데 어떤 일을 하냐? 저는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 교수이며 양자과학, 양자정보과학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 큐에라 컴퓨팅이 이분의 연구실에서 스핀오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돌레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의 학생이고, 또 헬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분은 큐에라 컴퓨팅과 하버드 대학교 사이에 둘 다에 소속된 연구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양자 컴퓨팅 역사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양자 컴퓨팅 개념이 나온 지 40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이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진정한 발전은 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제 양자 컴퓨터로 이점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놀라운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 컴퓨터 장치 실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양자 컴퓨터에서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양자 컴퓨터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을 했다. 왜냐하면 이 미시적인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양자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거시적인 시점에서는 그 양자적인 현상을 볼 수 없고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중첩이 우리가 보는 이 큰 스케일에서는 부서지기가 쉽고, 그래서 중첩을 구축하거나 양자 논리를 수행하려고 할 때 작은 오류 확률, 여기서는 작다고 표현했지만 큰 오류 확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양자 특성을 잃게 되고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깊은 양자 계산을 실행하려면 많은 양의 큐비트와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논리적 연산 또는 이 양자 컴퓨터의 오류가 매우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피터 쇼 같은 이런 선구자들은 양자 오류 수정의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오류가 큰데 이거를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복 코딩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0을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0을 여러 개 넣고 이거를 측정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실제로 넣은 거 뭔지 비교를 해서 0이 더 많으면 0이 맞았는데 1이 나왔으면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중복 코딩을 하는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양자 상태를 복제할 수가 없고, 양자 상태를 측정하면 이 상태가 붕괴된다. 이런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오류 수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더 똑똑하게 양자 정보를 인코딩하고 이런 물리적 큐비트 간의 정보를 분배해서 얽힘을 사용하면은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좀 더 진보된 방식의 오류 수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큐빗이라는 거, 이게 이제 완벽한 품질을 가진 오류가 극복된 큐빗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현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매우 개념적인 시연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 큐에라는 처음으로 이 모든 구성 요소를 실현했으면서 오류 수정, 뇌결함성 문제에서 이점을 취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했고 48개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리 큐빗을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 발견과 시연은 무엇인가? 일단 물리적 큐빗, 즉 아무 조정도 거치지 않은 오류율이 높은 큐빗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 프로세서가 아니라 논리적 큐빗, 완벽한 품질을 가진 프로세서를 구축하는 시작점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 큐빗이 아니라 논리적 큐빗으로 테스트, 도전, 혜택을 탐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견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잠깐 살펴보면 오류 수정 코드 크기를 증가시키면 논리적 큐빗 간의 수행하는 연산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논리적 큐빗을 여러 논리적 연산을 통해 사용을 했을 때 이 오류 수정된 큐빗을 사용하면 그냥 수정되지 않은 오류가 그대로인 물리적 큐빗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광핀셋에서 포획된 중성자 원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상세한 기술 설명도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본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서 스킵하고요. 이 광트위저라는 것에서 포획된 중성자 배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이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산 중에 큐비트를 이동시키는 기술을 넣었는데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큐비트를 매우 높은 성공 확률, 높은 정확도로 얽힐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실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고 기업 입장에서 쓸모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한두 개의 논리적 큐빗으로 데모를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수준으로 구현을 했고 지금 이 48개 논리적 큐빗 그리고 수백 개 이상의 얽힘 게이트 외에도 비큐빗 연산 즉 고전적인 연산도 이 양자적인 컴퓨터 안에서 수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고전적으로 원래 하지 못했던 잘 못했던 이런 산수를 잘할 가능성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현재 실행한 이 프로그램이 아마도 매우 명확한 직접적인 상업적 응용은 없을 수 있다. 즉 실용성은 별로 없다는 건데 어쨌거나 의의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그럼 왜 48개만 했냐? 더 많이 할 수는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물론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몇 년 동안에는 더 크고 복잡한 오류 수정 회로를 계속 만들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것이 48개라는 많은 수의 논리적 큐빗조차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서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또 아까 큐비트를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중성자 방식의 단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맞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를 이동시키는 이런 방식은 상대적으로 느린 작업이고 이 중성자 방식의 양자 컴퓨터 연산은 고전 컴퓨터보다 한 100배 또는 그 이상 느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고 이 수준도 느리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큐비트를 움직이는데 100 마이크로초가 걸리면 이게 이제 양자 이런 큐비트가 양자 시간을 가지는 코헤런스 시간보다 더 긴 거 아니냐? 그럼 이 시간 너무 짧은데 이걸 어떻게 쓰냐라고 했더니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초미세 조절된 상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한 2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면 100초까지도 늘릴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는 리드버그 상태라는 상태를 쓴다. 둘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리드버그 상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수행이 가능한데 이때 정보를 계산을 해서 요거를 저장을 한다는 거죠. 이 초미세 조절 상태로 연산을 하는 거는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요거를 좀 더 긴 시간을 가진 상태로 옮겨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중성자 방식이 움직이는 거에 오래가 걸려도 실제로 연산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확장이 가능한가? 우리도 알다시피 수천 개, 수만 개의 논리적 큐빗이 필요할 텐데 이게 가능한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실 상태에서도 이 하버드 연구실에서는 1000개 정도의 큐빗을 안정적으로 포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진전시키면 1만 개 큐빗까지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오류 수정 양자 계산을 수행할 때 여러 큐빗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줄이고 있고 실제 한 5만 개 정도의 물리적 큐빗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1000개 정도의 논리적 큐비트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학계나 이 산업계에서 1000개 정도의 논리적 큐비트면은 쓸모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지금 실험을 할 때 1000만 개 정도의 원자를 포획해 놓고 여기서 이제 걸러지고 하면서 조그만 숫자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수백만 개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아직 제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이 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호스트가 뭐라고 하냐면 챗GPT 순간을 보통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챗GPT 순간을 왔는가 또는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기술진들은 뭐라고 답하냐? 아직은 그런 순간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점이 왜 중요하냐?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실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양자 컴퓨터 기업에서의 실용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백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갖춘 시스템을 매우 명확하게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3년 안에 수천 개의 논리적 큐비트로 향하는 길 또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 놀라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과학적 실험 이상의 매우 명확한 실용적 가치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 큐에라라는 회사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는데, 뭐 이온 트랩이나 초전도체 쪽에서도 많이 배웠다. 하지만 뭐 돌려 말하긴 했지만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큐에라가 얘기를 하는 게 진짜인지, 또는 이 이온 트랩 우리가 투자한 아이온 큐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상황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중성자 방식 큐에라의 접근법이 더 쉽고 적어도 우류 수정 응용에는 더 잘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야 전체에서 일어나는 더 많은 획기적인 발전이 동시에 여러 기업들 간의 협력이 된다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 모든 산업, 그리고 양자 산업에서도 사람들은 선형추이를 생각한다. 즉 서서히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때로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향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는데, 또 1000개의 논리적 큐빗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준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하버드와 MIT 동문들이 멋진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을 가속화시킬 뚜렷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도 구축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라고 물어봤더니, 수천 개의 논리적 큐비트로 구성된 실용적이고 대규모 시스템을 만들려면 혁신이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요거는 뭐 얼마 전에 저희가 봤듯이 현 시대 최고 물리학자인 존 프레스킬도 얘기를 했지만, 이 방식이, 이 큐에라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최고의 방법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누가 앞으로 치고 나올지는 이 사람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실제로 다음 몇 년 안에 이 큐에라 방식을 통해 실제적인 응용 프로그램, 중요한 문제들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적용해 볼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저에게는 뭐냐, 재밌는 점은 이 팟캐스트의 호스트는 큐에라 임원입니다. 최고 마케팅 책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팟캐스트 내용이 뭐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어느 정도 긍정 편향적인 면, 큐에라에게 유리한 면이 있음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큐에라에서 이룬 48개 논리적 큐비트, 실용성은 적지만 대규모 논리적 큐비트 구현, 오류 수정을 구현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최소 1, 2년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올해 말에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가 양자 컴퓨팅의 챗 GPT 순간은 아니지만 전환점은 다가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양자 오류 수정이 실용적인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자 컴퓨터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될 건데 언제 될 거냐, 이 얘기를 제가 항상 드렸죠. 그리고 큐에라는 앞으로 최대 3년 안에 수천 개의 논리적 큐비트 도달할 비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뭐 100개 이상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1000개의 논리적 큐비트면 실용성을 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총평은 뭐냐,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구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큐에라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는 양자 산업 전체를 자극해서 뭐 다른 기업들이 뭐 숨기고 있던 필살기가 있다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기가 이만큼 앞서가네 라고 하고 기술 발전에 자극을 받아서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아이온큐에 투자한다고 큐에라가 치고 나가니까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걸 내놨는데 아이온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큐에라라는 기업이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공부하면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 양자 컴퓨팅 안에서 누가 앞서고 있는지, 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뒤처지거나 문제는 없는지는 필수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겪으셨겠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초기라서 누가 앞서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가 동반돼야 되고요. 확신이 없다면 투자하면 안 되는 매우 리스크가 큰 분야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안타 증권과 함께 가을바람월드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신규 계좌 개설 고객들에게 치킨 쿠폰 2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하신 후에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50만원 매도, 50만원 매수 이렇게만 하셔도 가능하고요. 거래 조건에 충족되시면 이틀 이내로, 이 영업일 이내로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년 이내에 다른
위탁 주식 계좌 개설이 없어야 되고 주식 거래가 없었던 모든 고객들 대상이라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제가 영상 상세 설명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그걸로 해보시면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 링크만 해서 신청만 하셔도 직접 담당자가 1대1로 전화를 드려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 번씩 이 무료 치킨 받으시고 증권계좌도 만들어서 그쪽에 또 새로 매수해 놓으면 단가가 높은 것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 양도소득세 관리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계좌는 몇 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까운 미래에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온다 또는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QE라 엄청나게 큰 혁신 결과를 내놨던 기술진 인터뷰를 통해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은 어떤지 좀 정리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6만 구독자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10만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